자, 확정적 무효는 말 그대로 무효입니다. 그럼 이 무효는 유효로 바뀔 여지가 없는 거죠. 확정이 됐다는 거지. 해병대, 해병대.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인데, 유동적 무효는 제가 지난주에 뭐 대리하면서 살짝 얘기했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무효지만 나중에 뭔가를 갖춰주면은 유효가 될 여지가 있는 거.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그러죠.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겠죠. 그래서 괄호 2번에 유동적, 다른 말로는 이제 불확정적 무효라고 그러는데, 법률행위가 현재로서는 무효지만 나중에 추인이나 허가 등에 의해서 법률행위 당시에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법적 상태. 자,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그러고, 이 유동적 무효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그 토지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판례들이 좀 많아서 그거 가지고 가끔 문제를 내기도 하죠. 자, 어느 지역에 토지가 있는데, 자,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보통 토지 매매 계약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니까 국가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 계약하는데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일정한 목적하에 여러분들 이제 공법 배우시게 되면, 공법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중개사법은 이제 바뀌었죠. 그 법에 의하면 투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국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거 있죠. 그럼 그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청에 뭘 얻어야 되냐면 허가를 얻으라 이거죠. 허가를.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계약을 하는데 자꾸 관청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이거요. 뭐 조금 뭔가 아주 별로 이게 뒤통수가 좀 따끔따끔 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 약간 좀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여기 계속 이제 관청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 사는 목적이라든지 뭐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하는지 뭐 하는지 이런 것을 다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허가받기 싫으니까 요 허가구역이 있는 토지지만 관청에 뭘 받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뭐 했을 때 매매계약을 했을 때 이제 요 매매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매매계약은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했으니까 자, 뭘로 보냐면 무효로 봐요. 근데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라 매매계약은 했지만 나중에 관청의 허가를 뒤늦게 받으면 이 무효인 게 뭘로 바뀔 수 있다? 유효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무효를 우리가 무슨 무효라냐면 유동적 무효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해되시죠? 예, 요 얘기예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괄호 3번으로 내려가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반괄호 1번에 유동적 무효에서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은 허가받기 전까지는 일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허가받으면 뭐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다시 계약 체결할 필요는 없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좀 주의해서 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 나올 이유는 없고 그냥 개념을 보시고, 그러나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자, 이것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한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에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실 텐데 토지거래 가지고 배우시죠? 월요일 날 이상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토지거래 하고 막 이렇게 뭐 이상한 거 하고 막 외우라고 하고 요즘 발 막 굴르고 막 안 그래요? 발 굴러 아직까지? 오늘 집에 4시에 갈 줄 알아. 그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라고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 예. 자, 그런데 이제 배우셨겠지만은 아무 토지나 다 허가받는 게 아니죠.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이제 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청에 허가받고 뭐하고 그러면은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약간 좀 투기나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배제한다는 얘기죠. 배제하거나 잠탈은 몰래 위반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서 위조하는 거죠. 자, 모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모든 거래에 있어서 허가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상계약일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나오나요? 예. 네. 그러면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했으니까 매매계약 유상계약이니까 허가받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지들이 매매계약을 했지만은
자, 뭐 한 것으로 꾸며가지고 중요한 것으로. 그럼 이건 무상계약이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살짝 위조해가지고 지들끼리 허가받지 않도록 하는 거지. 이런 것을 처음부터 허가를 뭐하거나 배제하거나 잠탈한다고 그래. 잠탈. 몰래 위반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을 하였다가 국가로부터 이거 발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은 허가받든 뭐하든 이런 걸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뭐가 돼버린다. 확정적 무효가 돼버린다 이것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그거 이제 하나 체크를 하시고, 반가로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법률관계 그걸 보시는데, 자,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했죠. 했지만 어쨌든 아직 허가받기 전이니까 무효예요. 그러면 요 사람과 요 사람 사이에 어떤 법률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법률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계약은 어쨌든 간에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무효니까 매매 계약했다 하더라도, 자,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 달라고 할 권리 없고 또 이 사람도 대금 줄 의무 없어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얘기하면 맞다 틀리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채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 지금 채권 채무가. 의뢰한 사람이 나중에 허가받을 것을 조건을 해서 야 빨리 지금 소유권 이전해달라 청구한다. 그런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금, 뭐 소유권 이전, 채무, 채권 이런 얘기 나오면 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 문장에서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자, 그게 반가로 2번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관계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 이전이라든지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어. 당연한 얘기예요. 따라서 자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되겠죠.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랬어요. 채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채무 있지도 않는 채무의 불이행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유로 해서 거래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또 2번 또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자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잖아요. 근데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죠. 없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일단 잡으시고, 뭐 3번은 지금 거기 나올 게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은 어쨌든 간에 무효다. 무효니까 이 계약으로부터 어떤 권리 의무도 발생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137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3번에 그럼 계약 측면에서는 일단 무효로 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럼 어쨌든 간에 갑이나 을은 허가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은 무효로 보지만 당사자들 니들은 매매 계약했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뭐 신청해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가지고 유효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국가 입장에서는 좋지. 왜? 이게 유효가 돼야 요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이 하면서 세금도 내고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양 당사자를 푸시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양쪽 다, 자, 허가 신청하려면 양쪽이 다 들어가줘야 되니까 허가 신청에 협력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너도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거고, 매수인 너도 빨리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 자, 그래서 요 두 개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양 당사자에게 요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인정해줘요. 그럼 여기서 또 뽑아낼 게 이제 의무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요것도 어쨌든 간에 의무는 의무예요. 그럼 의무는 항상 뭘 해야 된다? 이행해야죠.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 보고 빨리 허가 신청하라고 합시다 그랬는데 이쪽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자, 이쪽에서는 그럼 당연히 소송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소송은 항상 권리가 있을 때 소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권리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잘 봐봐봐. 계약 측면에서는 권리가 없죠. 근데 협력 의무 측면에서는 권리가 있겠죠. 자, 제가 첫날 얘기했던 거 권리하고 의무는 동전의 앞면 뒷면이라고 그랬어요. 한쪽이 의무를 진다 그러면 상대방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제가 지금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의무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 사람들은 의무를 지고 있지만 또 반대로 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허가 신청하라 하자는 협력 청구할 수는 뭐가 있을까요?
청권이 있지. 예. 아니 그게 있어야 빨리 푸시를 해가지고 빨리 허가 받아가지고 유효 만들어서 소유권 이전해서 취득을 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측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의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고요. 계속 듣고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일리 볼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상대방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상대방은 소송으로서 협력 의무를 구할 수가 있다. 맞았죠? 예. 또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열받으니까 자,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요 의무는 계약에서 나온 건가요? 계약에서 나온 건 아닌가요? 계약에서 나온 건 아니지.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계약에서 나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아무 때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약 해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애겠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 계약을 없앨 수는 없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요. 그러면 그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인데 그 채무는 당연히 계약에서 나온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그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은 일단은 뭐예요? 무효니까 계약으로부터는 아무런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허가 신청에 협력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이건 계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부수적으로 부과를 한 거예요. 계약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허가 받아가지고 이유로 만들어서 빨리 이전 해라고 푸시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 측에서 기분 나쁘다고 이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의무는 계약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예. 계약 해지할 수는 없지만은 자, 허가가 자꾸 안 나오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자꾸 늦어지겠죠? 그럼 이 사람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람은 손해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지요. 이거 논리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예. 막 들어가지 마시고. 자, 다시 보세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는 안 돼. 그건 전부 다. 근데 뭐는 있어요? 협력 의무는 있어. 근데 이 협력 의무가 계약에서 나온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국가에서 법원에서 니들 계약했으니까 허가도 받지 않고 계약은 했으니까 빨리 허가 받으러 가라고 이제 푸시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지. 거기까지는 똑같지. 하지만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의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상대방은 손해날 수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는 거지. 이거 구별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항상 구별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 자, 그게 137페이지 반가로 3번 협력 의무 이행 청구 가능해서 동그라미 1번에 양당사자는 서로 토지 거래에 협력할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 의무 이행을 일단 소로서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걸 줄여서 소구할 수 있다 얘기한다고요. 소로서 구할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 동그라미 2번 내려가셔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므로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자, 정리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과처분은 뭐 너무 깊이 들어간 얘기고. 자, 그래서 일단